사회를 위한 남북소통 프로젝트 오 자이로!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윤영입니다. 많은 분들의 사랑 덕분에 오 자유어가 어느덧 시즌 3를 맞이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서 자유를 향한 여정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자, 복음 통일의 그날까지 오 자유어가 여러분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롭게 돌아온 오자요 시즌 3 스튜디오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많이 좀 달라진 것 같은데요. 엄청 밝아졌어요. 예, 아무튼 여러분들 덕분에 아주 이렇게 밝은 에너지가 이렇게 가득 찬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자, 먼저 이 탈북 미남 미녀들이 이렇게 한 자리에 또 모이셨는데요. 반갑습니다. 오래간만이에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많이 뵙던 분도 계시고 또 오늘 처음 뵙는 분도 계시네요. 예. 자, 그리고 함께 얘기 나눠주실 분 세 분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남남 우리는 남북 한 가족. 패밀리. 이거 하라 그랬는데. 굉장히 어색합니다. 어색해요. 굉장히 어색하지만 재밌었어요. 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나요, 두 분? 시즌3에 이렇게 합류하게 되는데 되게 이게 너무 반가운 것 같아요. 약간 좀 이렇게 한가위 같은 느낌? 그러니까 가족 만난 게 네, 그런 느낌이 딱 들어요. 다 아시는 분들이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좀 기분이 좋은 그런 시작인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게 딸 3명이랑 계속 육아를 하고 있고 요즘에 또 이제 온라인 교육을 계속 하다 보니까 아이들과 정말 5명이서 복닥복닥 정말 24시간 같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좀 행복하긴 한데 또 이 행복을 좀 이렇게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있어요. 두 가지 같이 있죠. 네, 행복하지만 벗어나고 싶은 맞아요, 그런 마음. 맞아요. 네,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네. 나중에 생각하면은 지금 이렇게 가족들하고 좋은 시간이었다. 되는 게 그때 정말 정말 그리운 시절이다 이런 얘기를 하실 것 같은데 힘든 것도 힘든 거 힘든 거. 같아요. 왜 손주들도 오면 너무 반가운데 가면 더 반갑다는 이야기도 있잖아요. 맞아요. 네, 남편도 그래요. 네. 저는 그 시즌 1 때부터 그 쭉 해온 시간이 벌써 5년이 됐더라고요. 네,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은 또 이렇게 패널로 이렇게 앉아 있어서 너무 감사하면서 또 오지연 씨 옆에 있는 게 또 이렇게 아까 남남할 때 좀 살짝 부담스럽기도 하면서 네, 아무튼 감사합니다. 되게 여러 가지 포지션을 해서 MC도 한 번 한 적 있었고요. 패널도 해보고 뭐. 이제 뭐 하면 될까요? 멀티플레이. 설교 하셔야 되나요? 카메라 잡으면 될 것 같아요. 카메라. 오늘 행복해 보이시는데요? 아니 오지연 씨는 그동안 좀 이렇게 더 늘씬해지신 것 같아요. 사실 멋있어졌어요? 살이 좀 이렇게 쪘는데. 아닌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이 오자이어 시즌 3에서는 뭔가 하나 그 캐릭터를 잡기 위해서 뭐. 비담을 잡게 해요. 비담. 비담이 무슨 뜻? 혹시 북한 말인가요? 비담. 아니요. 처음 듣는 처음 듣 태어나서. 비주얼 담당. 이런 거 좀 해줘야 됩니다. 요즘 이렇게 네. 어색한 거지만 이게 사람들한테 네. 그거 좀 해줘야 됩니다. 네. 그럼 저는 오담하겠습니다. 오담을요? 오디오 담당. 좋아요. 비주얼은 포기하고요. 뭐 그냥. 자, 그리고 오늘 특별하게 주빌리 통일구국 기도회 사무총장 목사님께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주빌리 통일구국 기도회 어떤 단체인가요? 주빌리 통일구국기도회는 2004년도에 우리 사랑의 교회 대학부와 부흥한국이 함께 연합해서 우리 청년들이 정말 열방과 이 민족을 가슴에 끌어안고 기도하는 그런 모임이 생기면 좋겠다. 그래서 2004년에 이제 시작이 되었다가요. 2011년도에 지금의 이름 우리 주빌리 통일구국기도회로 여러 단체들이 같이 연합해서 복음적 평화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단체입니다. 네네. 주빌리가 무슨 뜻인가요? 이 주빌리는 한글로 바꾸면 희년입니다. 희년의 이제 영어 표현. 그래서 7년의 안식년이 7번 지나면 49년이 되고 그 다음 해 50번째 해를 희년으로 이 레위기 25장에 선포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종된 자에게 자유가 선포되고 또 땅과 집들이 원주민들에게도 돌아가고 빚도 면제되어지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걸 희년 제도라고 하는데요. 그 희년은 사실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면 절대로 순종할 수가 없죠. 그렇죠. 하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정신으로 오는 6월 4일이 800차
기도회가 이루어지게 800 차요? 오랜 역사. 800회를 800차. 라틴어인가요? 주빌리. 주빌리는 영어. 영어. 원래 이제 히브리어로의 요벨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이제 영어 주빌리가 이제 나오게 된 거죠. 네. 저희 무식하다는 얘기 들을까봐 물어볼까 말까. 네. 모르는 거 물어봐야 돼요. 네. 솔직한 게 좋죠. 네. 자, 남북이 하나 되는 신년의 자유가 빨리 오기를 모든 분들이 간절히 바라실 것 같은데, 자, 지난 시즌에 오자유여의 여정을 함께했던 그 성국 씨. 예. 네, 또 이렇게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그동안 예. 어떻게 지내셨나요? 네, 뭐 저는 그동안 오자유에 출연하면서 또 많이 제 생활이 달라졌어요, 삶이. 예전에는 굉장히 그 세상적이었어요. 사람을 만나든 뭐 강의를 가든 무엇을 하든 항상 세상적이었는데 이게 점점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오자유여도 함께 하면서 이 오자유여가 이렇게 보고 저를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제가 한번 나갈 때마다 제가 그게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또 기도하는 가운데 그걸 막 느껴지고,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이게 세상적인 일에서 주의 일로 이렇게 싹 바뀌더라고요. 교회에서도 만화가 주문이 많이 들어오고, 그리고 이렇게 세상적인 스토리는 그리질 못하겠어요. 진짜 하질 못하겠고, 사람들도 바뀌고 간증도 많이 다니고, 좀 그렇게 하고 있다 보니까 또 어느 순간부터 탈북자 구출도 확실하게 막 점점 사람이 많아지고 되게 이렇게 행복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물론 자기 일을 하면서 사람들이 뭐 행복하겠지만 이런 경험은 꼭 필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일 할 때는 그냥 성취감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생활을 해도 신앙생활 하다가 일을 하는데도 주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이렇게 잔잔하게 행복이 쫙 감사함이 확 오면서 그러고 보니까 이 오자유여도 저의 이런 간증들을 이렇게 어찌 보면 이 굿TV도 주의 일입니다. 이렇게 늘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 오자유를 처음부터 같이 했잖아요. 네. 근데 조정국 씨 처음 왔을 때를 제가 봤었어요. 근데 네, 어떻게 근데, 달라지신 것 같아요? 그때는 좀 가까이 하기 싫었어요. 가까이 하면 안 되겠다. 이 사람은 좀 나하고 좀 가까이 하면 안 되는데, 그런데 지금 가장 어떻게 보면 오자유 하면서 가장 많이 바뀐 게스트 중에 제일 많이 바뀐 최성국 씨. 그러니까 말하는 게 달라지고, 그래서 제가 이제 성경 공부를 같이 할까 막 이런 생각도 들면서 와, 배워야 되나 이런 생각했고, 그리고 굉장히 되게 뿌듯한 마음이 굉장히 컸어요. 행복 말씀하셨잖아요. 진짜 행복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네, 그런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행복, 그게 막 옵니다. 아니, 찬양. 저도 여기서 생색을 내고 싶은데 네. 최정국이라는 인간을 이 자리로 제가 유도한 게 저거든요. 그러니까요, 맞아요, 제가 맞아요, 소개를 맞아요, 했거든요. 맞아요. 네, 공가사가 정확히. 네. 오히려 이렇게 가까이 하면서 멀어졌다는 얘기도 있던데. 네, 근데 뭐 오자유여 덕분에 많이들 알아보신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최성국 씨? 예, 맞아요. 그 기독교인들 속에서 저를 알아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졌는데 그냥 제 크리스찬이아가 아니라 제 믿음 좋아, 제 죽기 살기를 믿는 애. 더 북에서 와서 그런지 진짜 엄청난 기적이죠, 이거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절대 부담스럽다는 건 아니고 대신에 막 더 이렇게 은혜도 되고 조심스럽기도 하고. 즐기시지 않아요? 제가 알기로는 즐기시는 거를 알고 있거든요. 사람들이 그게- 알아보는 거를. 솔직히 말하면 그게 자랑스럽더라고. 그러니까. 뭔가 내가 주 앞에 당당히 선포하는, 진짜 하루 종일 입만 열어도 예수 얘기하니까 네, 감사합니다. 말이 중요한 게 제 믿음 좋아하면 믿음이 그렇지 않더라도 좋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감사죠. 약간 성국 씨 약간 연예인처럼 바뀐 것 같아요. 맞아. 그래서. 외모도 예. 굉장히 더 세련되지시고. 어떻게 결혼은 이제 어떻게 또 주 안에서 좀 이렇게 배우자 예, 기도하셔야죠. 예, 그렇죠. 그래서 결혼 못한 분들 만나면 저는 교회가 청년부에 가서 네 믿음부터 키워. 회개하면 결혼해. 본인부터 좀 일단. 예, 저도 할 것 같습니다. 곧. 네, 알겠습니다. 선아 씨는 그동안 어떻게 퀄리티를 좀 더 높이셨나요? 아, 제가 늘 퀄리티 맞아. 하셔서. 제가 시즌 1, 2에서 제 캐릭터가 퀄리티였잖아요. 역시 퀄리티는 전에 보기하고 달리 겁이 없고 퀄리티가 있다 보니까 잘 움직였어요. 파는 사람이나 사는 사람이나 정말 퀄리티 있는 정찰병이 돼야 돼요. 네. 저는 이번 3에서 좀 바꾸려고요. 궁금하시죠?
겸손으로? 아니요, 릴렉스. 아니요, 릴렉스. 모든 걸 차근차근. 캐릭터 만들어 온 사람이 어딨어. 아니요, 예전엔 정말 예, 퀄리티라고 그에 맞게 좀 행동하려고 이상하게 약간 놀았던 도도한 건 있는데, 느낌이었는데. 예, 그냥 저는 가만히 있어도 도도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좀 릴렉스. 네. 사람하고 릴렉스하게. 네, 그렇게 알아주세요. 네. 근데 이게 북한 주민이 듣기에는 수준 있는 그 영어들만 골라오네요. 예. 퀄리티, 릴렉스. 네. 그럼 북한에 계신 분들은 그 단어 모르시지 않을까요? 혹시? 그래도 이제는 북한도 초등학교부터 영어를 배워줘서 어지간한 말은 알아들으리라고 예, 생각합니다. 네. 퀄리티, 네. 릴렉스, 그 다음이 뭔지 벌써부터 궁금해요. 네, 그 다음에 다음번에 생각을 할게요. 네, 제가 그때 대학원을 다닌다고, 근데 올해 2월에 제가 수료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석사과정을 수료하고 이제 논문을 준비 중에 있고, 작년 6월부터 제가 남북하나재단에서 기자로 지금 예, 일을 하고 있어요. 참 좋은 일만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그리고 정민우 씨도 반갑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바쁘게 지내셨을 것 같아요? 아, 네, 반갑습니다. 네. 코로나 요새는 방역 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또 구청이랑 뭐 교육청이랑 해갖고 방역 열심히 하고 있는데 되게 뿌듯함 감도 느끼고요. 작년도는 되게 힘들었어요, 제가. 어떤 면에서요? 그 경제적으로나 생활적으로나 되게 힘든 일이 너무 많았어요. 이게 일단 뭐 장사 조금 하다 망해서 좀 비층했는데 그리고 한 달 안에 그 보시피싱 같은 거 당해가지고 제가 네 그리고 한 5천만 뺏겼어요. 그래서 멘탈이 나간 데다가 야, 전화 받고 이런 거 안 해요. 일단 특종 뭐 이런 거라서. 그리고 근데 또 집도 뭐 문제가 생겨서 집까지 뺏겼어요. 멘탈이 나가지고 그때 기도 좀 많이 한 것 같아요. 안 그랬으면 제가 좀 정신줄 놨을 수도 있는데 시즌 2에 나와서는 제가 연거 잘 못해요. 아, 둘이라고 해야 되는데 둘을 안 하니까. 2에 나와서는 좀 하나님에 대한 이런 믿음이 좀 부족했다 그럴까 덜 했다 그럴까 이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근데 한 1년 동안은 목사님한테 개인 리슨 받으면서 일단 열심히 다녀왔고요. 민우 씨 이야기 중에 제가 아주 중요한 저거 나도 쓰면 좋겠다 그런 단어를 하나 발견했는데, 저희들이 보통 우리 청년들 만나면 우리 성경 공부할래?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방금 뭐라고 표현했는지 아세요? 기억나요? 개인 레슨 한다고. 그러니까요. 목사님하고 개인 레슨 한다고 방금 표현해서 나하고 우리 개인 레슨 하자 이렇게 하면 아이들이 많이 받아들일 것 같아요. 온라인 강의하자 이런 거 좋은 것 같아요. 단어 선택 조심하셔야 돼요. 그 신천지 때문에. 맞아요. 예민하기 때문에. 네. 아무튼 그리고 예. 막 열심히 기도하고 뭐 기도 때문에 좀 이 자리에 와 있다고도 보험이 되죠. 그리고 일이 좋은 일만 터지는데 올해 들어와서는 되게 저희는 또 영광으로 누구도 할 수 없는 이런 코로나 방역도 와. 열심히 하고 있고요. 지금 1,000군데, 2,000군데 막 이렇게 하고 있어서 이거 제가 메일 쓸 때 살짝 했던 그거 있어가지고요. 그게 이제 메인이 됐군요. 네, 제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뿌듯함을 많이 느끼고 또 얘기 안 들어도 좀 잘난 척하고 있습니다. 청소업하고 방역업 이런 그 사업을 하시는 거죠? 네, 그렇죠. 예. 저희 집 좀 싸게 해주면 안 될까요? 네. 네, 정말 요즘 그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극심한 몸살을 앓고 있는데, 오늘 오자유어 시즌3 첫 시간을 통해서 현재 북한의 코로나19 상황은 어떤지 자세하게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갖는 거 어떨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특별하게 준비한 코너가 있는데요. 자, 북한은 지금 시작합니다. 자, 날래날래 오시라요, 빨리. 저 뭐야? 오. 이거 뭐예요? 즉석. 안녕하십니까. 자유뉴스 최성국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 3일 북한은 코로나19 확진자가 단 한 명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재차 보도했습니다. 우한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생한 지난 1월부터 북한 내 코로나19 감염자는 단 한 명도 없다고 주장하며 중국과의 국경을 봉쇄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조선중앙통신의 보도 확인하시죠. 인류가 무서운 전염병으로 낙인한 신형 코로나 비루스 감염증이 세계적으로 급속히 전파되고 있는데 대처해서 우리나라에서는 비루스가 유입될 수 있는 모든 통로들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방역 사업을 전 국가적 전인민적인 사업으로 강도 높이 전개 나가고 있습니다. 매일 보도되고 있는 바와 같이 지금 신형 코로나 비루스 감염증은 세계 거의 모든 지역으로 급속히 전파되고 그 피해 또한 날을 따라 커가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아직까지 우리나라에 이 비루스가 들어오지 않았다고 해서
중앙과 지방의 각급 검사 검역 단위들에서는 위생 선전을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진행하면서 검명, 검사, 검역 사업에서 사소한 공간도 절대로 생기지 않도록 앞질러 가며 필요한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확진자가 없다던 북한이 지난 11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주재하는 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회의를 열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책을 최우선으로 논의해 코로나19 사태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해석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현장에 나가 있는 주선아 기자에게 들어보겠습니다. 주선아 기자. 네, 현장에 나와 있는 주선아 기자입니다. 북한 노동신문은 지난 12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회의 결과를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지난해 말 발생한 비루스 전염병이 세계적으로 급격히 확산해 전 인류적인 대재앙으로 번지고 있는 현실이다. 비루스 감염 위험이 단기간에 해소되기는 불가능하며 우리의 투쟁과 전진에도 장애를 조성하는 조건이 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북한이 코로나 확진자 제로를 선전하면서도 실제로는 사태의 지속 가능성을 밝히고 나와 방역 협력의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상 보도된 뉴스를 전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현장에 나와 있는 주선아 기자였습니다. 자유뉴스. 자유뉴스. 네, 자유뉴스에서 북한의 생생한 소식을 들어봤는데요. 자, 오늘 새로운 얼굴이 오셨죠. 제가 소개가 좀 늦은 것 같은데, 자, 북한의 코로나19 상황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해 주실 분을 저희가 모셨습니다. 자, 북한 전략센터 대표 강철환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소개를 좀 부탁드릴까요? 예, 저는 그 북한에서 저희 이제 조부가 그 노동당 고위직에 계셨는데 그 정치본부로 숙청이 되면서 저는 이제 9살 때 북한의 수용소에 한 10년간 수감돼 있다가 이제 풀려났고요. 이제 그 이후에 약간 반체제 운동 비슷한 거 하다가 북한의 그 국가안전보위부 거기에 추격을 받아서 이제 탈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북한인권 운동을 했고요. 이제 한국에서는 이제 한양대학하고 연세대학을 졸업했고 그리고 이제 그 조선일보에서 정치부 기자 한 11년 동안 그 기자를 했고 현재는 이제 북한 전략센터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네, 저희는 이제 북한 내부에 그 USB 라디오들을 대량으로 보내서 북한 주민들에게 외부의 정보를 이제 우리가 알리는 그런 역할도 하고 있고 이제 교회에서 저희가 후원받는 경우는 이제 보금적인 것들을 저희가 SD 카드에 담아서 이제 북한에 몰래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현지 소식통을 통해서 이렇게 많은 정보를 이렇게 듣고 하는데 현재 북한의 코로나19의 상황은 어떤가요? 그러니까 사실 북한 정부는 뭐 코로나19가 이제 없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 작년 말하고 연초에 그 시진핑 주석이 그 남방 지역의 관광 그 회사들에게 북한의 관광 오더를 내렸어요. 보내라고. 그래서 이제 연말 연초에 한 10,000명 정도의 중국인들이 평양으로 갔습니다. 예. 그런데 1월 20일날에 이제 북한이 그 국경을 다 폐쇄했거든요. 근데 폐쇄한 이유가 10,000명이 우르르 몰려갔는데 그 가운데 대다수가 남방 지역에서 이제 갔기 때문에 분명히 코로나가 있었다는 것이죠. 예. 그리고 지금 제일 먼저 국경을 폐쇄했는데 지금 3개월째 지금 안 열고 있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안 열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내부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그 외국인들이 평양으로 가게 되면 대부분 이제 그 통일전선부라고 해가지고 이제 당 중앙위원회 간부들, 이 간부들하고 국가안전보위부 그 정보 요원들이 이제 그 접촉을 하다 보니까 일반 주민들이 걸리는 게 아니고 북한의 상류층이 걸린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지금 일반 지역에는 걸렸다는 말이 없습니다. 없는데 지금 평양 중심부에 지금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북한이 저렇게 막 격렬하게 막 이렇게 봉쇄를 하는 이유가 최고 지도부가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저러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네.
그리고 북한 간호장교 출신 이순실 씨 나오셨는데요. 어떻게 현지 소식들을 좀 많이 듣고 계실 것 같아요. 어떤? 지금은 거진다하게 봉쇄 조치를 취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직접 들은 거는 뭐냐면 우리는 군인 가족이었어요. 그래서 군인 가족의 군상이 뭐냐면 군인 상점이거든요. 군상도 다 봉쇄하고 그다음에 장마당, 5일장, 4일장 뭐 이런 장마당이 있었는데 그것도 다 봉쇄했고 그래서 지금 북한 측에서 우리 탈북자들한테 엄청 많이 전화가 오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뭐 돈 보내달라 이런 소리 엄청 많이 와요. 그래서 지금 북한에서는 계속 돈 보내달라, 뭐 쌀 사야 된다, 약 사야 된다 이런 소리가 약사는 왜 아직까지 약 사겠다고 돈 보내달라는 소리가 별로 없었어요. 뭐 쌀 산다, 뭐 장사하게끔 뭐 미천을 좀 보내달라 이런 걸 했어도. 그런데 지금 현지에 와서 약 사야 된다. 약이 뭐예요? 중국에서 들어오는 해열제예요. 그 약을 사겠다고 지금 사람들이. 왜? 병원에 약이 없으니까. 예, 지금 엄청 많이 그래서 몽땅 다 봉쇄 지금 되어 있다 그래요. 네, 북한은 공식적으로 이 코로나19 확진자가 없다고 하지만 이 감염을 의심케 하는 여러 정황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은데 북한에서는 현재 그 어떤 조치를 하고 있는지 궁금해요. 그러니까 북한은 지금 이제 그 중국인과 접촉한 사람들은 무조건 45일을 격리를 지킵니다. 45일이요? 예, 45일을 격리하는데 이제 평안남도 안주 지역에다가 이제 대규모의 격리 시설을 만들었는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요. 그 병원이 아니고 일반 건물을 갖다 이제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이제 그 의사가 없고 음식이 없고 전기가 없어요. 어머.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뭐 열이 나거나 폐렴이 걸리거나 뭐 접촉한 사람들을 가다 놓고 있는데 이게 병이 없는 사람도 병이 걸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지금 그 평양 인근에 이제 화장터가 있는데 이게 지금 24시간 동안 막 풀가동되고 있대요. 사람이 하도 많이 죽어가지고. 네, 그러니까 이게 신종 코로나로 죽는 것인지 아니면 무리하게 이렇게 막 격리를 시켜가지고 죽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요즘 북한에서 좀 그런 코로나 관련해서 환자는 없다고 하는데 저는 북한하고 계속 통화를 하잖아요. 저희가 돈을 붙이면요. 한 15분, 20분 내로 뭐 확인을 해요. 근데 3개월이 지난데도 돈을 못 받아요. 그래서 니들 왜 못 받냐 하니까 이제 북한은 밀면은 국가가 통제를 못 하는 거였어요. 북한이 그냥 밀매 멀리 하니까. 근데 왜 못하냐 하니까 중국에서 차단했다는 거예요. 이게 뭔가 엄청난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북한 현지에 있는 군인들도 돈 받으면 해줬는데 야, 안 돼. 그거 하다가 뭐 큰일 나. 목 날아가 이러면서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통제를 심하게 하고 있고 특히 그 요즘 4월 5일 맞으면서 그 민속명절 그 청명 있잖아요. 그래서 그 확산을 막기 위해서 그 원래는 청명날에 뭐 가족들이 자동적으로 산에 가고 평안도는 매보러 간다고 그러지. 산에 가서 하고 그렇게 자주 다녔는데 이것도 못 가게 하고 가족 단위로 식사도 못 하게 하고 친척들도 모이지 못하게 하고 이런 행위를 벌리지 말라. 예, 그리고 법기관 인민반들이 또 감시도 한다고 해요. 네. 근데 나름 북한도 코로나19가 발생을 하면서 중국과 러시아로 통하는 모든 통로를 다 차단했어요. 그리고 이제 비상대책 그런 것도 만들고 그리고 실제로 저희도 이제 지방에 살다 보니까 지방 통신들이 많이 오거든요. 그러면 그 각 진료소마다 그 의사들이 자기네 그 담당 인원수가 있어요. 인민반 1반부터 10반까지 해가지고 우리 인민반에 열이 나는 환자가 있다 하면 다이렉트로 이렇게 보고를 하게 해서 빨리 격리시키고 그리고 북한은 아파트보다는 대부분 다 땅집이에요. 땅하고 붙어있는 집이다 보니까 환경, 3, 4월은 위생월간이다 보니까 그 도랑을 비롯해가지고 그리고 끓인 물을 꼭 끓여 먹어라. 그래서 그래도 나름의 예전보다는 메르스나 사스 때보다는 그래도 나름 좀 업그레이드된 그런 방역 대책을 세우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이동을 다 차단을 시켰어요. 그래서 이제 달리기 장사꾼들이 이렇게 움직이지 못하다 보니까 시장에서 물건이 그냥 하늘로 치솟고 여기에 조금 예외가 되는 거는 인민군대 내에서 통신병 이런 사람들은 군의소에서 그런 통과할 수 있는 위생 방역증만 떼주면 통신병은 움직일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북한에서도 코로나19로 이제 방역을 엄청 열심히 하더라고요. 버스에서 사람과의 간격은 1m 간격. 제일 신기했던 게 돈을 이제 소독을 하고
돈을 소독을 하더라고요. 그거로 저 돈을 어떻게 소독하지 했는데 그 자외선으로 소독을 하고 그리고 핸드폰, 손전화기라고 해서 그거는 이제 알코올 솜으로 75% 알코올 솜으로 15분 동안 닦고 그런 것도 이제 철저하게 방역을 하자, 지키자라고 이제 방송을 하더라고요. 네, 하버드 의대의 교수가 지금 북한의 이제 이 코로나 상황에 대해서 통제 사회이기 때문에 전염병을 확산하는 데는 효과적으로 방역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기본적으로 있고, 그 다음에 북한 내에 이제 그 접촉하고 있는 연변 지역, 그 동북 삼성 지역에서는 우리 코로나 발생 자체가 좀 적었었기 때문에 아마 성공적으로 방어했을 수도 있다. 예, 그런 이야기를 최근에 하기도 했더라고요. 근데 저는 목사님 말에 공감을 하는 게 북한이 어느 정도로 이번에 방역을 했냐면 중국에서 국경 지역에서 이렇게 그물포를 쏴가지고 중국에서 넘어오는 참새까지 다 잡을 정도로 네, 그 정도로 방역을 네. 그러니까 이번에 아예 다 차단을 시킨 거예요. 근데 돈을 그렇게 살균하는 거, 핸드폰 알코올로 소독하는 거, 이거는 우리도 좀 따라해야 되는 좋은 아이디어다. 뺏으려고 살균한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왜 이렇게 많아? 아니 근데 어차피 북한 화폐는 쓰지를 못하니까 전체 시장에서 북한 화폐는 사실 쓰지를 않아요. 그쵸. 그래서 손전화기도 뭐 북한에서 뭐 갖고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 뭐 이렇게 많으니까. 네. 아무튼 그 신종 바이러스나 전염병이 돌 때 북한의 그 감시 체계도 좀 바뀌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순실 씨. 예, 북한의 감시 체제는 변함없이 고모양 복골로 아직까지 똑같습니다. 예. 왜 그러냐면 북한에는요, 아까 우리 여기 기자님이 말했지만 땅집이 옆집에서 방구 뻥 뛰는 소리가 다 들릴 정도로 이 칸막이 벽이 되게 얇아요. 그냥 진흙에다 이렇게 수수깡대다 진흙을 바르고 신문지 바르고 살다 보니까 그래서 이 집에서 잘 때 새벽 2시에 누가 들어와서 또 누가 나갔고 이걸 다 알아요. 그러니까 인민반장들한테 다 고발이 되고 또 인민반장들이 밤에마다 다니면서 숙박검열을 해요. 예, 와서 이민반장한테 적지 않고 자는 사람 다 잡아다 보이브 갖다 신고하고, 그러니까 이런 감시망 체계가 잘 되어 있으면서 뭐 이렇게 또 뭐 코로나 또 뭐 환자들 그런 환자들이 들어오지도 못하고 그냥 아무튼 외부 차단은 정확히 잘 되어 있어요. 네. 근데 이순실 씨는 북한에서 간호장교 하셨다고요? 그렇죠, 그렇죠. 군복무를 10년 했어요. 개그우먼 아니셨어요? 네. 인사할 뻔 선배님인 줄 알고. 개그우먼 저희 어머니가 좀 개그맨 끼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아니, 북한에서 굉장히 인기가 좋으셨을 것 같아요. 재미있으셔서. 아유 저는 절세의 미인이라고 소문이 났어요. 아니, 저희 문영미 선배님이라고 있어요. 비슷해요. KBS 개그맨 선배님 있거든요. 아까도 대기실에서 네. 자기 아가씨 때 남자들이 한 개 대대였다고 네, 너무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확인할 수 없는 거. 확인할 수 그랬을 것 같아요. 기대 매력이 있으시네요. 자, 강철환 씨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예, 그러니까 지금 북한 내부에서는 지금 그 너무나 강력한 어떤 통제를 하고 있는데 주민들을 감시하는 원래 그 최고 정점에 있는 감시자들은 국가안전보위부라고 하는 정보 조직이 있는데 전염병이 창궐할 때에는 방역소가 그 위에 섭니다. 맞아요. 평상시에는 방역소가 제일 밑에 있는데 이럴 때는 방역소가 제일 위에 있고 국가보위성이 이 사람들 지시를 받아야 됩니다, 이제는. 네, 그리고 이제 어떤 경우라면 자, 중국인들 만나가지고 격리가 돼 있는데 이 사람이 격리 위반을 하고 어디 사우나 갔다. 깠다 하면 처형당할 수도 있습니다. 처형까지. 예, 그러니까 시범 케이스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뭐 처형 안 당할 수도 있는데 시범 케이스로 걸리게 되면 번복이로 그냥 처형당할 수가 있죠. 자, 여기서 잠깐 북한 코로나19 관련 남한 식구들의 궁금증을 풀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하는데요. 자, 오지현 씨가 준비를 하셨다면서요? 네, 제가 준비했습니다. 북한을 둘러싼 코로나 관련 소문들. 코로나, 그것이 알고 싶다! 짠짠. 지금 쭈글쭈글하게 해주셨어요. 요거는 일단 제작진이 문제이기 때문에. 왜 그러세요, 지금? 네, 제작진 왜 그러세요? 자, 첫 번째. 요거 아깝다. 자, 괜찮아요. 북한에서 코로나19에 걸리면 사형이다. 저 이 얘기 진짜 많이 들었거든요. 네. 진짜 이게 사형이 된다는데 그 진짜 이게 사실인가요? 코로나19에 걸리면 사용되는 게 아니고요. 이제 19에 걸리거나 이제 격리자로 만약 격리가 될 때 이 격리를 어기고 어디 돌아다니고 있다. 잘못 걸리면 처형당할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평양에서 통일전선부라고 하는 그 대남 관계에 있는 이제 간부들이 대구 격리가 됐는데 이 사람들이 파워가 있어요. 그렇죠. 파워가 있다 보니까 제멋대로 사우나 가가지고 걸렸어요. 김정은이 딱 열받아가지고 바로 쏘라 이렇게 되는 거죠. 사용했어요. 예. 그래서 사용된 케이스가 실제로 있어요.
예. 그리고 또 이제 제가 통화를 하는 과정에 들은 얘기인데 결핵병원이 북한에서 딱 하나밖에 없는 병동 거기에 격리를 했는데 그냥 방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료하지 않고. 예, 그 약도 없지 누가 뭐 그래서 그냥 사용 아닌 사용이 됐다는. 그냥 죽으라는 거네요, 그 안에서. 네, 지금 이렇게 처형이라는 소리가 뭐냐면 처형 당할 수는 있어요. 왜? 주범자는 잡아서 처형하니까. 그러니까 총알이 내 몸에 들어오지 않아도 그렇게 사형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게 정답입니다. 제 예전에 저리독감이 걸렸댔어요. 근데 저리독감이 걸린 거를 국내에서 비밀로 지켰거든요. 근데 합법적으로 무효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중국하고 전화하는 그 전화통 보면 나무로 열쇠를 걸어놨는데 그 열쇠 열면 그 전화가 중국하고 통화하는 전화인 거예요. 이거는 무조건 그 도청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얘기하다가 네가 들어오라 내가 나가라 하다가 우리 못 간다 저리독감 때문에 안 내보낸다 이렇게 됐는데 그 말이 딱 걸린 거예요. 그래서 처형됐는데 처형된 지 뭔지 없어졌어요. 근데 제목이 뭐냐면 뭐 그거 발설했다기보다 그 대외적 권위를 훼손했다. 정치범이 된 거예요. 뭐 그래서 뭐 처벌도 당하죠. 엄중죄예요. 예. 자, 그럼 두 번째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깔끔하게 됐다. 자, 전염병이 돌면 김정은은 평양에 없다. 이거 진짜 맞을 것 같은데요, 저는 진짜. 왜냐면 평양이 위험하니까 뭐 위험한 데는 없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중앙당 간부들이 걸릴 확률이 많잖아요. 그러면 이제 평양에 집단 쪽으로 이제 모여 있는 집단이 있어요. 이게 바로 김정은을 호위하는 호위 부대죠. 이 호위 부대가 10만이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도 이제 그 신천지가 약간 슈퍼 전파자가 됐듯이 만약 이제 그 10만 명의 호위 천국에 전파자가 있게 되면 이게 슈퍼 전파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김정은이는 어디 숨어 있을 데도 없어요. 그 1990년도 중반부터 북한의 고난의 행군이라고 시작됐잖아요. 이럴 때 1993년도까지 300만이 굶어 죽었습니다. 근데 300만 중에서 파라티푸스란 전염병이 거기에 한 20-30%가 속했어요. 그래서 그냥 길바닥에 그냥 강바닥에 맨 시체였어요. 역전 장마당에 가만히 뒤집어 씌워놓은 거 보면 다 그런 환자들인데 전염병이거든요. 저도 2번 걸렸었어요. 그래서 살아났어요. 그때 당시도 그 북한에서 이런 정보가 돌았어요. 뭐냐면 김정일이랑은 지금 그 파라티푸스 병이 돌기 때문에 여기에 없다. 평양에 없다. 평양에 있다 해도 지하 벙커 엄청 깊은 데 들어가 있다. 이렇게 말이 나는 게 어떻게 하냐면 거긴 서식통이 라디오밖에 없어요. TV는 있는 집이 있고 없는 집이 대다수니까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이 정보통인가 하면 그냥 전국의 장사건들이 다 배낭지고 이고 들고 지고 장마당을 찾아다녀요. 그러니까 자기네 지역에서 들었던 소문을 여기다 퍼뜨리고 여기 사람들은 저기 가고 그런데 그 서식통이 너무 정확하고 빠르기 때문에 가스통신이라고 그럴 정도로 가장 중요한 사실은 2번이나 살아났다는 거죠. 자,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제적인 피해도 정말 굉장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북한 상황도 굉장히 더 어렵지 않을까 싶거든요. 어떻습니까, 강철환 씨?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신종 코로나 이전에 김정은 씨가 이제 워낙 미사일 핵실험 너무 많이 해가지고 유엔이 이제 제재를 가했는데 기존 제재하고 차원이 다릅니다, 완전히. 그러니까 김정은 정권이 돈을 벌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구자가 있는데 예를 들면 구미라든지 은, 그다음에 동, 그리고 이제 철강이라든지 석탄, 그러니까 이런 노란 자리들을 전부 다 막아버렸어요. 그래서 이미 마비가 돼 있는데 신종 코로나가 딱 들어오면서 마비가 되는 걸 더 마비시킨 거지 완전히. 그리고 이제 그 북한의 공장 기업소가 돌아가려면 최소한 중국에서 원료 수입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원료 수입을 열어놔야 되는데 그것도 다 막아놨어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북한의 공장은 다 멎어 있고 장마당 장사를 해야 되는데 장사도 못하게 하다 보니까 지금 북한 주민들의 삶이라는 게 바로 90년대 후반에 그 300만에 아사했던 그 직전으로 가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국경 지역이나 이 변두리 지역에서 벌써 지금 아사다가 나오기 시작했고 지금 김정은이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또 한 번의 대재앙이 북한에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저도 북한하고 정기적으로 연락을 하다 보니까 제가 들은 바에도 지금 시장에서 난리가 아니래요. 왜냐하면 1월 초만 해도 북한에서 시장에서 잎쌀 가격이 키로에 북한 돈으로 5,400원이었는데 2월 말부터 지금 북한 돈으로 6,700으로 오르면서 3분의 1이 오른 거예요. 근데 그나마도 쌀이 이제 중국에서 많이 들어왔는데 그 쌀을 막아 놓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쌀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에 또 반해가지고 쌀 대꼬라고 있어요. 쌀을 파는 사람들은 아 이러다가 우리도 먹을 쌀이 없겠다 해서 싹 걷어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시장에는 안 나가니까 인민반에서 그 쌀대꼬네 집 대문을 다 부신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했지만 지금까지 북한이 고난의 행군 시기에도 밀수를 하지 말아라. 밀수를 하면 총살이다 하면서도 그 사람들이 했어요.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을 바엔 우리는 밀수하다 죽겠다 했는데 이번에는 막 처형까지 하고 너무 그렇게 하겠다고 하니까 밀수꾼들 자체도 이제는 딱 끄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게 중국에서 발생을 했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이 공포에 떠는 이유가 중국은 북한보다 정말 잘 살고 의학도 발전했는데 중국에서 그렇게 코로나19 때문에 사람이 많이 죽는데 우리 북한에 넘어오면 얼마나 많이 죽겠냐. 그렇죠. 이럴 땐 밀수를 못한다. 이러다 보니까 전면적으로 다 봉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서 그냥 아우성 치는 거는 백성들밖에 없는 거죠. 아, 구체적으로 우리도 그 마스크 품귀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또 어려움도 겪었는데 품귀 현상 어떻게 북한에도 그런 현상 뭐 사재기 이런 게 혹시 있었을까요? 저하고 통화를 했던 분은 양강도 분이신데 아, 나 아직 마스크를 써본 적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마스크를 안 쓰면 어떡하냐 하니까 아니 그냥 노동조 기찰대 서 있더라고. 근데 이제 골목으로 피해갔지. 마스크 우리 어디 있냐. 그럼 마스크를 쓰는 사람들은 어떻게 쓰냐. 그러니까 일회용이라는 건 아예 모르고 집에 있는 그 가재천이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자주 빨아서 재활용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지방 국경 같은 경우에는 돈주들이나 간부들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또 중국 브로커한테 전화가 있으니까 그 남조선 마스크 좀 갖다 달라 이렇게 됐는데 아주 소량이 들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평양 뭐 시민들에 한해서만 공급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노동신문과 조선중앙TV에서 방역을 우린 이렇게 한다. 이걸 북한 전체라고 생각하시면 오산이에요. 지방하고 평양의 차이는 이렇게 많이 현저하게 차이가 납니다. 네. 그렇군요. 북한의 의료 시스템은 또 어느 정도의 수준인지 궁금해지는데 이 전염병이 돌 때 어떻게 치료는 좀 받을 수 있는지 그런 것도 궁금해요. 이순실 씨가 잘 아실 것 같아요. 예, 제가 그 군에서 군복무하면서 그 군의소에 치료를 하는 그런 환자 치료를 하는 일을 했는데 거기 약국에도 보면 페니실린, 마이신 그냥 고양이 뿔 하나 내놓고 그냥 미움 쌀가루까지 싹 다 약국에 다 들어와요. 쌀가루까지 처방으로 나가요. 왜 그러냐면 이 환자는 미움을 먹어야 돼. 죽을 먹어야 돼. 그렇기 때문에 딱딱 구람수로 나가는데 이것이 환자들을 위해서 무력부에서 내려와요. 그런데 이것을 다 갖다가 간부들이 그래서 이제 새 약품이 들어온다면 벌써 약국장들이 전화로 다 해가지고 약국 창고장까지 전화해가지고 병원에 그냥 찌부차 고급차들이 다 와요. 와가지고 조제사 간호원들이 이만큼씩 꿍지꿍지 항생제 다 포장해서 다 차에다 실어줘요. 그러면 이 항생제를 가지고 누가 움직이는가? 장마당에 거래꾼들한테 다 대군을 팔아버려요. 예, 그러니까 모든 약품은 다 장마당으로 나가버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약품들을 살려 수술 환자가 마취제까지도 장마당에서 사갖고 들어가요. 맞아요. 네. 예, 그리고 일반 환자들이 먹는 거는 그냥 물엿에다가 겨갖고 가루 탁 타서 주지 그 안에 들어가는 꼴짜들 이런 거는 다 간부, 사단장, 정치원 싹 다. 그렇군요. 최성국 씨도 뭐 들은 얘기 있으실까요? 북한은 사회주의 의학은 예방의학이다라는 야, 요 말이 이거 우리 군의소에 간판으로 써 있는 말이다, 요게. 아무데 가도 잘못했어요. 혼나시는 줄 알고. 북한 보위원이 야 이제 어디 가서 아니 왜 생각하냐면 지금에 와서 북한 구호들 사진들 보면 웃겨요. 어떻게 저땐 저게 웃기지도 않았을까. 예. 그래서 병이 걸리기 전에 예방을 하는 거예요. 예방 차원에서 뭐 예방 하죠. 고급 병원에서나 이루어지고 그 평양 이외의 다른 병원들은 정말 열악합니다. 지방에 내려오니까 야, 딱 창고 같은 거예요. 병원에 입원을 하는데 나무 장작, 맞아요. 쌀, 간장, 기름, 이불. 된장, 네. 이불, 맞아요. 100% 심지어 약도 본인이 사서 해결하면서 네. 빈대 있죠. 빈대가 있고 이가 있고 그 너무 신기한 건 그 상황에 수술을 해요. 어휴,
그러면 지금은 코로나 같은 건 치료가 될까 의문이 됩니다. 저는.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정민우 씨는 그 원래 북한 장교였기 때문에 군대에서 어떻게 보면 치료 굉장히 잘 받으실 것 같은데 안 장교는 그랬어요? 좀 네, 다르지 장교니까. 않을까요? 방법과 대책이 거의 없어요. 약이 없다 보니까. 그리고 뭐 코로나 솔직히 제가 생각은 그래요. 무지몽매하게 막 당하고 있을 것 같은 느낌이고요. 북한 군인이 160만입니다. 따닥따닥 붙어 있잖아요. 이게 심각하다고 봐요. 이게 그래서 네, 좀 가슴 아픈 건 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이제 북한이란 나라가 지금 이제 최고 지도자의 관심이 어디에 있냐. 김정은의 머릿속에는 오로지 핵과 미사일 아닙니까, 이게. 계속 미사일만 쏘고 있는데 북한 인민들의 어떤 그 우려 체계를 내가 뭔가 덮기 위해서 병원을 짓겠다 하면 당연히 지을 수가 있어요. 근데 80년대부터 병원을 지은 적이 없어요, 이 사람들이. 그 제일교포 김만유 씨가 80년대 중반에 돈을 엄청 들여가지고 종합병원 하나 지어놨는데 그게 마지막 병원입니다, 이게. 만약 이제 뭐 합병증이 와가지고 병원에 실려간다. 뭐 산소통도 없고 웅합병실도 없고 그런 것도 없죠, 아예. 그러니까 당연히 대량 사망자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북한에서는 지금. 그러니까 뭐 경제나 의료 뭐 이런 분야에서 정말 점점 더 엄청난 북한과 남한의 네. 차이가 지금 저는 벌어지고 있네요. TV로 보면은 우리나라 그 뭐 아프리카나 어디 이런 데 지원을 가고 의료 봉사 가고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거기로 가면 저는 아프리카가 북한보다 살기가 더 좋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자원봉사로 들어가서 그 사람들이 주사라도 맞을 수 있고 무료로 그럴 수가 있는데 북한이라는 나라는 개인이 이렇게 자원봉사를 내가 그 혜택을 받을 수가 없어요. 나라에서 주면 아까처럼 간부들이 그 약을 다 빼돌려요. 그러면 우리가 받지를 못하거든요. 우리나라는 지금 뭐 세계 최고의 의료 시스템을 그렇죠. 자랑하고 있는데 북한은 정말 세계 최저의 예, 우리 순복음 교회에서 이제 평양에 심장 병원을 지금 지어주고 있잖아요. 지금 중단되고 있는데, 근데 아무리 좋은 설비가 들어간다고 해도 북한은 전기가 안 들어와가지고, 그러니까 수술하는 중에 전기가 끊깁니다. 실제로 저희 친척 중에 한 분도 수술 도중에 전기가 끊겨가지고 돌아가셨어요, 진짜로. 전기가 자꾸 끊겨버리니까 기계가 금방 망가져버려요, 이게. 그동안에 북한에는 어떤 전염병이 있었나요? 이순실 씨가 잘 아실 것 같은데. 거기는요, 옴이라고 아세요? 옴 없는다고 하죠? 아니요, 옴이라는 게 뭐냐면 손가락잠, 자개 뭐 이렇게 겨드랑이면서 자개미 이렇게 짬짬이 이렇게 살이 겹치는 부위에 새빨간 아주 예쁜 색깔의 꽃분홍 색깔의 꽃도지라고 하는데 꽃도지는 이렇게 두드레기 같이 올라오는 게 있어요. 접살할 만큼 톡톡톡톡 하나씩 올라와요. 이것이 옴병, 그다음에 장티부스, 지와 이가 나르는 병. 이런 것들이 엄청 많아요. 그런데 옴이라는 것은 솔직히 너무 가려우니까 계속 굶으면서 밤에 그냥 그 옴을 다 손으로 다 터뜨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손가락잠으로 누구 이렇게 되면 공기전염이 아니고 접촉전염이에요. 근데 이가 얼마나 많으면요. 그런 농담도 있어요. 그 유머가 있는데 기차 타고 이 남자 군인 여기 처녀가 이렇게 같이 앉았어요. 앉아서 기차 타고 가는데 군인이 꾸덕꾸덕 절고 있는데 이가 벌벌벌벌 기어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처녀 아이가 그니 능지 옷에 이가 붙었었나 그 얘기하니까 자면서 그 이가 무슨 색깔이요 했더니 하얗습니다. 야 우리 인민군대 국방부 이는 국방색이야. 거의 내 거 아니야, 네 거야. 저 같은 경우는 옴이 걸렸었는데 저는 그 돼지 기름이랑 유황을 해가지고 불을 떼가지고 계속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여기에. 근데 그런 민간요법이라는 게 옴이라는 건 있었는데 이 코로나는 민간요법이라는 게 없을 것 같아서 더 이제 북한에서 더 고생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네. 사실 북한 내부에 존재하는 병은 이제 두 가지로 존재할 수 있는데 그 잠재적으로 있는 질병하고 지금처럼 코로나19처럼 이렇게 좀 생각지도 못하게 이렇게 발생하고 있는데 북한에 살 때 그 저희 옆집에 아이가 옴에 걸렸어요. 근데 아이니까 계속 긁잖아요. 그러니까 한 여름에 그 집에서 그 아이한테 다 장갑을 끼워 넣는 거예요. 근데 애가 계속 우니까 그 애한테 아편 주사를 놓더라고요. 얘가 자야만이 그걸 안 긁으니까 그러니까 애가 아편 주사를 혈관에다 놓으니까 막 울다가 눈만 이렇게 뜨고 손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마음에 그렇게 해서라도 빨리 아이가 이걸 회복이 돼야 되니까 부모들은 어린 아이한테 아편 주사를 놓을 수밖에 그렇게 약이 없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저도 신앙을 가지면서 새롭게 이제 좀 알게 된 그런 것들도 있는데 북한에는 있는데 한국에는 없는 예, 딱 그 하나님하고 멀리 떨어진 그 지역에서 역사하는 예를 들어 탈북민들은 누구나 다 아는 병인데 상문병이라고 있는데 이건 뭐냐면
죽은 사람네 집에 상갓집에 갔다 오면 맞아요. 이상하게 병이 걸려요. 완전 용적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눈이 뭐 노래지고 어떤 사람은 밥 못 먹고 앓고. 근데 그게 한국에 오니까 없어요, 그게. 근데 저는 그게 이제 인천공항이랑 이렇게 착 비행기 타다 보면 십자가가 얼마나 많아요. 예, 대한민국 아주 축복받은 땅 같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데서 병들을 이렇게 막아지지 않냐.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예. 근데 이렇게 정말 열악하다 보니까 뭐 손 놓을 수는 없고 북한 주민들이 어떤 자가 치료 뭐 이런 것들은 그래도 뭔가 좀 이렇게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어떤 방법을 취하고 있을까요? 아, 북한에는 그냥 구급 치료가 아편이에요. 예, 아편을 텃밭에다 감자처럼 심어요. 요새다가 다려서 한약처럼 만들어가지고 이제 우리 기자님도 얘기했지만 아이들이 아플 때 아무리 없고 병원에 20리, 30리 뛰어가도 약이 없어요. 그러니까 시장에 가서도 검은 약이 있어? 이렇게 말하면 다. 예, 그러니까 아편이라고 안 하고 검은 약이 있냐고. 예. 백도라지 아니면 검은약. 마늘. 네. 이게 제일 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사스나 이런 것도 다 감기통이다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이제 마늘을 이렇게 짓이겨가지고 계속 코로 냄새 맡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예, 달게 해가지고 이거 바이러스를 갖다 이제 없앤다고 해서. 예. 예. 아무튼 근데 여러분께서 이제 남한에 오셔서 남한의 그 의료 시스템을 보고 이렇게 놀라셨을 것 같아요. 뭐 좀 이렇게 다를까? 예, 그런 얘기를 좀 해주시죠. 이순실 씨? 예, 저도 병원에서 이렇게 북한에서 병원 생활하다가 한국에 와서 딱 병원을 보니까 세상에 그렇게 깨끗할 수 없어요. 간호사들이 정말 환자들을 왕대접하고, 야, 그다음에 뭐 그냥 병원에 입원은 다나 그냥 병원에 갔다 오면 냄새만 맡아. 맞아요. 너무 이게. 근데 병원이 좋으니까 아프지도 않아요. 아, 네, 그렇군요. 우리 정민우 씨는 어떤 걸 느끼셨나요? 그럼 제일 진짜 솔직하게 느낀 거는 간호사를 다 이쁘더라고요. 저는 좀 놀란 게 저희가 탈북민들이 인천공항에서 오면 제일 먼저 가는 게 접십자병원이거든요. 저희는 처음 갔는데 피를 뽑는데 그냥 북한말로 양동이로 막 뽑는 거예요. 너무 많이 딱 넣어가지고 이렇게 뭐 2잔씩 막 뽑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거짓말이 아닌데 우리 피를 팔아먹나? 막 이런 생각까지도 진짜 했는데 지금은 이해하죠. 각종 검사를 해야 되니까 저는 거기서 좀 놀랐댔어요. 아유, 지금 말씀드리니까 정말 우리가 약국의 고마움 이런 거 사실 잘 못 전혀 몰라요. 느껴지잖아요. 얼마나. 그래서 지금 뭐 약국도 고맙고 병원도 고맙고 이런 의료 시스템도 고맙고 참 고마운 게 많고 우리가 잘 못 느끼고 살았구나. 새삼 고맙다는 간호사분들도 예쁘시고. 네. 네. 자,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일상의 모습들이 참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우리의 그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궁금해지는데요. 네, 어떻게 강철환 씨부터 말씀을 좀 해주실까요? 예, 그러니까 저도 이제 저희도 침례교회 나간 지가 거의 15년째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늘 그냥 그 일상적인 생활처럼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이제 이렇게 하는 것들이 이번에 못 하니까 이게 진짜 소중한 것이라는 걸 제가 느끼게 됐어요. 예, 목사님도 뵙고 싶고. 예, 그래서 이게 뭐 교회 못 가서 예배 드리기 힘들지만 정말 그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최근에 횡단 열차 여행으로 러시아에 다녀왔어요. 뭐 코로나가 막 이렇게 되면서 한국인들 다 내보내고 그럴 때 와서 이제 검사도 하고 그렇기도 했지만도 와서 검사해보니까 정상이에요. 근데 그것도 면역이 있어서 그러는지 좀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솔직히 지금도 막기 위해서 마늘 하루에 5알씩 막 전자레인지다 구워서 먹고 어떤 데는 5알이 아니라 막 한 공기씩 구워 먹어요. 어떤 데는 그것도 먹고 김치도 많이 먹고 교회 나가서 마음껏 찬송도 부르고 인사도 하고 막 그랬던 것이 다 정지되니까 TV를 보면서 이제 온라인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도 막 답답해요. 빨리 가서 그 유치부 아이들 노는 재롱도 보고 싶고 빨리 좀 어떻게 하지만 그래도 우리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라도 이런 그 기도라든가 설교라든가 찬송도 많이 듣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또 참 신기한 게 점점 우리 탈북민들이 하나님을 더 많이 믿고 많아져. 네, 그런 분들이 점점 제 주위도 그렇고 점점 많아지고 이런 게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목사님 성경에서 하나님이 그 전염병에 대해서 하나님의 어떤 말씀이 있으신지. 네. 그 성경의 전염병에 관련된 내용 가운데 제일 제 마음속에 인상 깊게 남아있는 것은 그 다윗이 노년에 아주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을 때 좀 교만한 마음이 들어가지고 자기가 얼마나
많은 업적을 쌓았나? 이걸 이제 자랑하고 싶어서 인구 조사를 시킵니다. 근데 그게 이제 하나님 마음에 합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이제 징벌을 받는데 전염병이 오게 되죠. 네. 그래서 아리우나 타작 마당이라고 하는 곳에서 제사를 이렇게 드리게 되는데 다윗 왕이 그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그 징벌의 손길을 거두시고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는 다 깨끗하게 이렇게 나아지는 그런 상황들을 제가 보게 됩니다. 근데 그 아리우나 타작 마당이 나중에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그런 장소가 되고요. 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그 모리아 산이 바로 또 그곳입니다. 그래서 그걸 뭘 우리가 또 영적으로 느낄 수 있냐면 아무래도 하나님의 어떤 징벌도 있지만 하나님은 항상 사랑을 가지시고 언제든지 돌이키면 고치실 수 있으신 그런 능력을 가지고 계시고 자비와 긍휼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번 코로나19를 통해서 유명해진 시편이 있습니다. 바로 91편이죠. 바꾸면 이제 91편이 되는데 그 91편의 내용에 보면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질 것이미로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떤 상황에서도 지키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오히려 이것이 전화위복이 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그런 시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짜 이게 맞는 게 저도 이제 너무 감사한 게 이번에 전염병 이런 일들이 있으면서 이제 성경 구절을 이렇게 막 찾아봤는데 이 전염병에 관련된 모든 이제 성경 구절을 보면 다 이제 하나님의 어떤 심판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너무 감사한 건 이 심판 후에 이 백성들이 각성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들도 이 일을 통하여서 각성하는 그런 이런 일들이 생기면서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에 대한 그런 마음들을 하나님 다시 한번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좀 궁금한 것 중에 하나는 어떻게 보면 예배에 참석을 못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크리스찬으로서 어떻게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좀 좋을지 그게 좀 궁금해요. 아마도 이런 코로나 같은 사태가 앞으로 계속 반복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언제든지 이런 상황이 생길 수 있는데 그 좋은 성경 구절들을 예전에 아이들이 많이 암송을 하듯이 좀 마음속에 성경 구절을 암송하는 걸 해 나갈 수 있으면 어떨까. 그리고 우리 안에 이제 주일 성수라고 하는 게 우리 개신교 신앙의 중요한 뿌리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일에는 반드시 예배를 드린다. 온라인으로 드리지만 하지만 이제 온라인 예배를 드릴 때 제가 그 온라인 예배의 에티켓을 두 분께 좀 부탁을 드렸는데 한번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온라인 예배 에티켓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정한 옷차림은 필수. 두 번째, 예배 중 잡담 금지. 야, 유미야, 저 오늘 어떻게 하냐? 하지 마시고 왜 그래요, 정말. 자, 세 번째, 휴대폰 무음 받지 않기. 네 번째, 큰 소리로 찬양하기. 다섯 번째, 아멘으로 화답하기. 온라인 예배 에티켓 잊지 마세요. 네, 정말 집안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면 좀 흐트러지게 돼요. 맞아요. 사실 뭐 전화기도 신경 쓰이게 되고 자세도 그렇고. 네, 아무튼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종식이 돼서 함께 우리가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좀 오기를 바랍니다. 자, 이순실 씨 그리고 강철환 씨 오늘 오자유여 저희 처음 함께 하셨잖아요. 저는 이 진짜 자유요 여기 지금 처음 이게 참여했잖아요. 근데 처음 같지 않고요. 5년 되신 분 같으세요. 정말 이 자리를 통해서 정말 북한의 열악한 그 상황에 대해서 내가 모르는 또 이야기를 또 들었고 하나님을 대하는 자세와 입장을 또 다시 한번 또 느끼게 됐고 그래서 지금 온라인 예배를 하면서도 바른 자세로 전화도 없이 소곤되지도 않고 다시 한번 또 이렇게 배워갑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서 정말 우리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축복받은 대한민국 이 축복이라는 걸 다시 한번 느끼고 감사라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강철환 씨? 여기에는 좀 약간 우리 같은 믿는 분들끼리 하다 보니까 좀 더 이제 좀 뜨거워진 마음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요새 또 뭐 김정은이 또 이런 얘기 들리는 거 보니까 이제 하나님이 이제는 북한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더 큰 기도가 필요한 것 같고 우리 기독교인들이 진짜 북한을 위해서 뭔가 할 때가 오지 않았냐. 근데 그런 자부심을 느끼는 그런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네, 우리 한유미 씨도 오랜만에 나오셨는데 어떠셨나요? 저도
그 이제 이렇게 마주보고 앉아서 또 많이 들어주는 입장에서 들어보니까 지금 사는 이 세상이 너무 감사하고 열심히 또 기도도 하면서 큰 소리로 찬양을 더 불러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너무 감사한 자리였습니다. 네, 네. 코로나19 빨리 정말 사라질 수 있도록. 네, 그리고 통일이 좀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목사님 기도 뜨겁게 좀 일하실 것 해주세요. 같습니다. 네. 네, 자 든든한 남부 가족들과 함께 오늘 오자유여 시즌 3의 문을 활짝 열어봤는데요. 앞으로도 시청자 여러분들의 뜨거운 사랑 부탁드리면서 오자유여 다음 주 더 큰 재미와 감동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인사 저희 다 함께 한번 외쳐볼까요? 복음 통일의 그날까지 함께합니다. 오! 자유를 찾아 목숨을 걸고 나만의 옷 이름하여 선을 넘은 녀석들. 하나님 보내신 거 맞다면 기적을 보여달라고 기도를 하게 됐어요. 어머니가 아들을 고발해야 되고 아들이 어머니를 고발해야 되고 누나를 고발해야 되고 서로 잡아내는 거죠 지금. 그때 체중이 31.5kg라는 체중에 지금 제가 치료를 받게 되는 거예요. 한 번만 더 하면 끌려간다고 경고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기도하더라고요. 그게 제가 처음으로 본 기독교인들의 모습이었고. 그다음부터는 이게 뭘 군인들이 의리란 거 있어. 있잖아요. 이 죽는 건 연습이었구나. 우리 나부터 살아야지. 우리. 예능이 됐어. 여기 갑자기 되게 탁 트였다가. 심각하게 말하는데 우는 소리 아닌데. 미안해요.